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네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나 전망들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터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예. 그리고 증권사들이 지금 어떻게 스타들이 하면서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네. 거 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일단 국내 증권사들이 올 초부터 남북 관계가 워낙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예. 전담팀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소개를 몇 군데 해드리면요. 제일 먼저 전담팀을 발표한 것은 삼성증권입니다. 네. 삼성증권은 6월 달에 업계 최초로 관련된 투자 분석을 전담하는 소위 북한 투자 전략팀을 신설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국내에서 세미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해외에 가서도 해외 투자자 상대로 남북 문제를 또 다룰 정도로요. 그래요? 해외까지 벌써 진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북한 관련된 소위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전하는 초기 단계라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간히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긴 하겠네요. 네, 제일 먼저 삼성증권이 했었는데 한반도의 CVIP의 시대, CVIP가 이제 불가항력적 이거 어려운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완전 무결하고 이것도 몇 번 바뀌었죠 중간에. 네,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건데요. 하도 어려워갖고 그냥 CVIP. 저도 네. 맨날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번 회담의 쟁점이었던 이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딱 이거거든요. 네. 한국말로 굳이 따지자면요. 일반 말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이런 것들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전망한 자료를 딱 이렇게 그 그림 보시면 아주 대단하게 딱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음 장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신 게 표지도 저도 네. 잠깐 보기도 했었는데 네. 진짜 거창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증권사들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삼성증권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사들이 골고루 일단 리서치 이런 분석을 만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요. 북한 데스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전략, VIP들이 다시 움직인다 얘기를 제가 샘플로 하나 지난주에 나온 거를 바로 갖고 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제가 엊그저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국투자증권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위클리 북한이란 걸. 네. 그러니까 없어도 북한 글씨체에 붙다가 뭔가 북한 냄새가 맞아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간 자료로 북한이란 걸 해갖고 자료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번에 네. 증권가의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북한 VIP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시기별로요. 남북 경협주를 단기적, 중기적, 중장기적,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종전선언이 있다면 그런 모멘텀에 따른 어떤 범중국 관련 소비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 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의 철도 연결에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을 목표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연결 기대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그러니까 아직 대북 제재 완전하게 해제는 안 되겠지만 좀 소규모라도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비핵화 과정이 개시되고요. 그러면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고 동해 및 경의선은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연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르면 내년까지 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는 2019년에서 2020년인데요. 북한의 핵의 사찰 및 검증까지 진행되면서 대북 제재가 대폭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계 어제 얘기했던 동해서의 DMZ 벨트가 진행되면서 이제 멀리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2020년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는데요. 대북 제재 완전 해제되고 북한 측 시장 경제가 시작되고 신마셜 플랜, 북미 수교, WTO 가입 가능성.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연결해서 북한을 세계로 가는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 중에 마지막 축이거든요. 예.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런 큰 그림을 이렇게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증권업계에서 이렇게 하면 북한 경역 관련주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증권사 사니까 약간 좀 격이 다르게 쫙 깔끔하게 좀 나왔죠.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별로 중장기, 장기 하면서 밑에 연까지 네. 명확하게 해주니까 네.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별로도 좀 분류가 가능한지도 그리고 궁금해서요.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또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네. NH투자증권도 있고 이건 몇몇 뭐예요? 증권사가요. 나름 남북 경협주를 지수로 만들었어요. 업종 지수 같은 뭐 네, 그런 이게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약간 뭐 그 거래소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인 건 아닌데 각 증권사에서 만든 건데요. 각 증권사에서 뽑으면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수많은 남북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갖고 하나는 가중 평균도 내보고 아니면 산술 평균 냈는데요. 일단 이런 걸 해갖고 그 동안에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그려놓은 거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각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뭐 종목이 한 수십 개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유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요. 코어 남북경협죠. 이게 예. 핵심이라는 거죠. 뭔가 좀 진짜 될 것 같다는 거. 현대건설, GS건설, 쌍용양회, LS산전, HDC, 유진기업, 아시아시멘트, 동아지질 등을 코어 남북경협주라고 얘기했고요. 밑에 주가 모멘텀 남북경협주는 주가 모멘텀이라는 건 단기간에 이슈로 해서 주가 좀 올라가 뭐 그럴 수 있다는 예. 얘기거든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대하TI, 동해안철강, 난강토건, 재룡전기, 이화공영 등을 주가 모멘텀 남북경협주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얘기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도 북한 관련주 지수를 똑같이 비슷하게 구분했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거가 파란색 있죠. 예. 이거 KIS, NK 인덱스라는 거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북한 관련주 인덱스가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올해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고 쉬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여하튼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어떤 북한 관련 인덱스가 지금 주가 좋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흥미로운 거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테마를 깔끔하게 또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네. 뭐 지뢰재개부터 농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강했던 것들을 많이 강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철도, 항만, 뭐 코스피, 의료지원, 코스닥 쭉쭉 해갖고 올라간 거 빨간 거 파란색을 떨어진 걸 얘기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워낙 많이 해놨는데 어떤 북한 관련 테마주들을 일단 뭐 누가 개인이나 이런 뭐 테마가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직접 들어가시면서 리서치센터 들어가서 네.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딱 보시면 딱 깔끔하게 뭔가 좀 제대로 예. 좀 구분을 해놨다.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내용들 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 두 군데 증권사의 레포트를 제가 꼼꼼히 줄쳐가면서 읽어봤거든요. 네. 그때 몇 가지 공통된 얘기를 제가 뽑아서 뭐 제 의견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비핵화라든가 경협 그래서 기업 이익까지 늘어나서 정말 그들이 제대로 주가 상승까지 가는 거는 험난한 길이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뭐 4대 그룹의 재벌의 뭐 총수나 이런 사람이 갔다고 하더라도 바로 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평화 정착이라든가 지정학적 위협 감소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주가 상승에 머물다. 이건 제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들이 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통일 펀드 등 활용한 좀 뭐랄까 간접 투자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종목 하나를 찍기 힘드니까 이런 걸 펀드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서 장기적으로 묻어둘 필요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올 봄에 좀 많이 다시 생겨갖고 근데 전체 규모는 아직 한 1,500억, 2,000억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6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6개 있다고 합니다. 삼성통일코리아,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 하나 UBS, 그레이터 코리아, 예. BNK, 하이코리아를 통일 르네상스 등 6개가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가시면서 어떤 것들, 그러니까 PB분들 상의하시면서 정말 북한에 관련된 거 이런 거 해보시면 저는 개별 종목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엄청 위험하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겠죠. 예, 이렇게 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어제와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멘텀들 그리고 북한 관련된 어떤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